안녕하십니까, 문두일입니다. 네, 오늘은 그 등비수열에 대해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수열 전체 단원이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병행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몇 번째 말하지만 이게 수열 전체적으로 계속 지금 온라인 강의만 주로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열심히 듣는 학생과 열심히 듣지 않는 그냥 적당히 시간만 때우거나 한 학생의 격차가 아마 학교에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에 비해 훨씬 더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이제 수혜를 열심히 듣고 안 듣고가 가깝게는 지필고사 때 당연히 영향을 끼칠 거고 멀게는 수학 2라는 2학기 때 과목에서 당장의 영향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 수학 1이라는 과목은 수학 1, 수학 2, 2학년 때 배우는 기본 교과들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본다는 전제를 깔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지금 공부해야지라는 마음 먹었을 때 수학은 말 그대로 위계가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벅찰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자기는 수학에 자신이 없으니 수능 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 수능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그럼 수학 1, 수학 2는 공통이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다는 거는 바꿔 생각하면 2학년 때 배우는 지금 모든 교과가 수학을 배우는 모든 교과가 전부 다 수능 시험 교과인 겁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지금 현재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마음은 난 올해 수능에서 수학 시험을 봐야 돼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수능을 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꼭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기출문제집 같은 거는 특히나 좀 구매하실 수 있으면 구매하셔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지금 배운 수학 개념이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이런 평가원 시험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좀 공부를 하셔야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잠시 갖는 이게 신체적인 여유가 절대 여러분들에게 여유를 주진 않더라고요. 알겠죠? 네. 일단 한번 오늘 수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등비수열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그 빔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빔은 이제 어두워야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상대적으로 화질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더라고요. 화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차라리 여기 등비수열을 찍을 때는 저희 학교에 이제 카메라로 실제로 찍으니까 아마 화질은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재밌게 들어봅시다. 자, 일단 여기 등비수열은 총 133쪽부터 시작할 거고요. 아마 2시간 정도를 하면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등비수열 진도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2시간이 그냥 2차시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등비수열이라는 개념은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긴 하지만 새롭다는 느낌보단 등차수열, 지난 시간에 했던 등차수열에 대한 개념이 좀 잡혀있는 친구면 그냥 똑같아요. 그럼 말 그대로 이런 느낌이에요.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제가 등차 수열을 제안했던 방식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 첫 번째 방법은 등차 수열 얘기해 볼게요. 등차 수열 첫 번째 생각은 첫째 항에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해요. 그러면 등비 수열은 첫째 항에 일정한 수가 곱해져서 만들어진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수열이라고요. 예를 들면 첫째 항이 2고 둘째 항이 4고 세 번째 항이 8이고 네 번째 항이 16이고 이렇게 가면 계속해서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2씩 곱해지고 있죠. 2씩. 그래서 첫째 항에 일정한 수 2가 곱해져서 다음 항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수열, 우리는 이러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고요. 등차 수열에서 이렇게 한다 했죠. 근데 이제 그 관점만 갖게 되면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말 그대로 차이가 같은 수열. 그래서 그 항들 사이 간격을 한번 보면 그게 곧 공차라고 하는 것의 역할을 하더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등비수열이니까 여기 등비수열이니까 이건 뭐가 같은 수열이겠어요? 비율이 같은 수열이에요. 그러니까는 등차 수열에서는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가는데 그 두 항 사이의 간격을 보면 두 항을 빼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등비수열이니까 일정한 수가 곱해져서 가는데 두 항 사이를 한번 보고 싶으면 두 항을 나눠서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4에서 2를 나누면 2가 나오고 8에서 4를 나눠도 2가 나오고 16에서 8을 나눠도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두 항을 나눗셈을 해보게 되면 등비수의 의미가 달려지게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
지금 진짜 따라오려나? 그래서 그 등차 수열의 두 번째 했던 생각과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도 두 번째 할 수 있는 생각은 차이가 비율이 같은 수열을 등비 수열을 한다고. 그럼 마지막으로 등차 수열에서 마지막 생각이 함수. 등차 수열도 함수다. 근데 등비 수열도 함수예요. 그래서 정의역이 자연수고 치역, 공역 쪽은 실수인 그런 수열을 함수를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 한다고. 그래서 함수적인 관점도 얘기했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등비 수열도 크게 그런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첫째 항에 일정한 수가 곱해져서 만들어진 수열.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n번째 항이라고 쓰면 첫째 항 A1에서 공비를 보통 R이라는 기호를 많이 쓰거든요. 공비 R을 곱하게 되면 두 번째 항, 공비 R을 두 번 곱하게 되면 세 번째 항. 그러면 몇 번을 곱해야 n번째 항이 나오겠어요? R에 n-1번 곱하게 되면 n번째 항이 나오겠죠. 옆에다 차라리 등차 수열도 같이 써볼게요.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은 그 수열의 첫째 항 더하기 공차를 n-1번 더하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덧셈으로 공차를 n-1번 더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공비를 n-1번 곱하는 거고. 그래서 두 개의 모양은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지금 따라온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간격을 보는 거래요. 간격. 여기 등차 수열에서는 두 개의 간격을 볼 때 n+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보면 즉 두 항 사이의 간격을 빼보면 그게 곧 공차가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등차 수열을 해석하는 게 참 유용할 수 있는 문제상을 많이 만들어졌고 등비 수열도 같은 생각으로 이번에는 n+1번째 항에서 그렇죠 n번째 항을 나눗셈을 해보게 되면 얘가 공비 역할을 한다고요. 따라오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생각은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세 번째 생각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함수의 측면으로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여기 등차 수열의 세 번째 생각은 n번째 항은 dn 얘를 n에 대한 1차식으로 다시 정리하시면 dn 더하기 a1-d라고 하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서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얘를 함수의 측면으로 보면 그렇죠 1차 함수 직선의 느낌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공차 d라고 하는 이 아이가 1차 함수에서는 그렇죠 직선의 기울기의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공차를 구할 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생각하고 첫 번째 항이 얼마, 세 번째 항이 얼마 하면 그거를 두 점의 좌표로 보고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써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등비 수열도 세 번째 하는 생각은 함수의 측면으로 보시게 되면 이거 보이신가요? 일단 이거랑 거의 같은 맥락인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얘는 지금 공비가 R이죠? 그 다음에 여기 미지수가 있죠? 여기 이 A가 미지수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국 이건 어떤 함수의 느낌이 될까요? 지수의 미지수가 있는 함수로 보면 그렇죠 얘는 지수함수로 보는 게 가능한데 지수함수.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생각은 등비 수열을 지수함수로 보는 게 가능하더라. 근데 지수로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는 밑이더라.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는 밑. 근데 그 밑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보시다시피 R이더라. 즉 공비더라. 그러니까 맥락이 매우 비슷하죠. 어떤 함수가 됐든지 간에 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 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가 곧 공차고 곧 공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등비 수열도 조금은 감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되세요. 그럼 다른 용어나 이런 것들은 일단 그래도 표시라도 좀 해볼까? 이런 역할하는 얘를 우리는 앞으로 공비라고 불러요. 괜찮아죠? 기본적인 용어들은 좀 정리됐을 거라 생각하고 쭉 한번 보시면 이해됐으면 뭐 한 문제 정도 또 풀어볼까요? 여기 이제 빔을 안 쏘니까 문제가 표시가 안 돼서 여기 문제 2번에 예를 들면 뭐 1번하고 2번 두 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상황이면 일반항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 거는 공식 외우셨어요? 근데 이거를 새롭게 외운다기보단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워본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등차수열에서는
첫째 항을 기준으로 보면 공차가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만들어지는 수열. 근데 특정한 항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특정한 항에서 다음 항으로 만들어질 때는 더해서 가지만 그 이전 항 과거로 돌아갈 때는 빼서 가더라. 그러면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에서 생각하면 일정한 공비 역할하는 아이를 곱해서 가지만 특정한 항에서 생각하면 미래 앞 항으로 갈 때는 곱해서 가고 그 이전 항 과거로 되돌아올 때는 나누어서 오겠죠. 그래서 등비 수열이나 등차 수열은 비슷합니다. 됐어요? 자 문제 2번 볼게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항 n번장을 구하려면 그 수열의 첫째 항 -1에서 출발해서 공비의 역할을 하는 3이 총 n-1번 곱해지면 n번장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 자체가 그래서 답이 되는 거지. 하시겠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함수의 측면으로 보면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n축이고 여기가 y축 역할을 하는 an. 네, 그럼 이건 아시겠어요? 지수함수니까 밑이 3인 지수함수. 근데 2를 넣으면 0이 나온가요? 3의 0제곱이니까. 근데 여기 일단 마이너스 무시하고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n자리에다 2를 넣으면 0이 나온다고 0. 쏘리. n자리에다 2를 넣으면 0제곱이니까 1이 나오죠 1. 쏘리. 이렇게.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수함수니까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이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원래 이게 지수함수였으면 싹 다 그려야 되는데 그렇죠.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니까 2일 때 얼마, 3일 때 얼마에서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찍어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고요. 전체가 그려지는 건 아니고.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그래프로 해석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냥 지수함수, 로그함수 저희가 또 이번에 배웠고 그 다음에 1차 함수는 예전에 배웠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새롭게 배우는 수열 단원이니까 한번 연결해 보려고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 2-2번 문제는 규칙성이 보이시죠? 말 그대로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등비수열의 첫째 항 6을 알고 있으니까 공비를 구하려면 그렇죠. 두 항을 나누어 셈을 해보면 된다고요. 했죠? 자, 그럼 이거를 풀 수 있을 거라 강하게 믿고 자, 예제 1번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예제 1번 두 번째 항 제2항이 -6이고 제5항이 48. 그래서 이러한 수열이 등비수열이래요. 그럼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봐라. 그럼 당연히 옆에 따라오세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걸 기호화하면 두 번째 항이니까 A의 2가 -6. 다섯 번째 항이니까 A의 5가 48. 됐죠? 그러면 이제 교과서적인 풀이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적인 풀이는 무조건 등비수열은 첫째 항에서 출발해서 몇 번째에 있는 항이냐를 활용해서 즉 일반항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얘는 첫째 항을 A라고 생각하면 여기에다가 공비 R을 곱했더니 -6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 A에서 출발해가지고 공비 R을 4번 곱했더니 얘가 나온 거고. 괜찮아요? 근데 여기 그러면 식 보시면 식이 지금 2개 보인 거예요. 2개? 2개의 식이 있고 문자가 A하고 R 2개가 있고 그러면 식 2개, 문자 2개니까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 정리할 거는 식 2개, 문자 2개면 어떻게 정리할지는 요령이 좀 필요하죠. 여기 등차 수열에서는 식 2개, 문자 2개 나와서 연립하실 때는 더하고 빼고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쉽게 풀리고요. 등비 수열에서는 곱셈으로 주로 돼 있다 보니까 곱하고 나누고를 좀 적절히 활용하면 좀 쉽게 풀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나눗셈을 하게 되면 좀 계산이 수월하죠.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이라고 생각해보면 2번에서 1번을 나눗셈. 그렇게 되면 한번 써볼게요. 처음이니까 -6분의 48. 이 왼쪽은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AR분의 AR의 4제곱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나눗셈을 하시면 AA 약분되고 R은 3개가 남고 6, 8에 48. 그래서 왼쪽은 -8이니까 -2의 세제곱, 오른쪽은 R의 세제곱. 그래서 R은 -2가 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교과서적인 풀이고 혹시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거 그냥 너무 이렇게 첫 장에서만 출발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좀 익숙해진 친구들은 아니 두 번째 장에 출발해도 되고 결국에 의미만 파악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어쩌냐는 거예요. A는 두 번째 항이고 A는 다섯 번째 항이잖아요. 그럼 간격을 보자. 이거 간격을 보니 세 개의 항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6에서 출발해가면 만약에 마이너스 6에서 출발했다면 공비를 세 번 곱하면 다섯 번째 항이 나오겠죠. 약간 이해돼요? 그래서 곱하는 느낌으로 가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48이라고 하는 이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를 나눗셈을 하게 되면 결국에 공비가 3개가 남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6에 공비를 3번 곱하면 48이 나와야 되니까. 아까 이런 측면인데 여기 이 두 번째 측면. 됐어요? 네, 그렇게 하면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R값이 바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즉 우리가 원하는 공비가 바로 구해지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공비가 궁금했지 첫째 항이 지금 궁금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등비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 즉 공비가 제일 중요하고 등차수열에서는 기울기, 즉 공차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걔를 먼저 찾은 거죠. 그럼 공비가 찾아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럼 일반항 AN을 구하려면 여기에 첫째 항 곱하기 마이너스 2의 공비가 이거니까 n 마이너스,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럼 여기 첫째 항은 뭐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두 번째 항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봐봐요. 첫째 항에서 출발하면 공비를 곱해서 가겠죠? 근데 두 번째 항에서 출발해서 오히려 역으로 첫째 항을 찾으려면 공비를 나눠서 가면 되죠. 그러면 첫째 항은 두 번째 항 마이너스 6에서 공비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게 아니고 나눗셈을 하게 되면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3배의 마이너스 2의 n-1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생각해보니까 아까 여기 1번 항도 안 구했네. AN은 여기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n-1, R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A가 3. 맞죠? 이렇게.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어떻게 구하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심플한 문제고 솔직히 뭐 계산량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뭐 똑같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문제 상황에서는 얘가 편할 때도 있고 교과서적인 풀이가 또 이렇게 푸는 게 또 편할 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점의 차이니까 조금 간직하려고 하면 어쩔까? 됐습니까? 네. 옆에 걸 한번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밑에 이제 등비중앙. 이제 등비중앙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등차 중앙은 세수 A, B, C가 있었을 때 여기다 차를 할까? 아니 그냥 세수 A, B, C가 있었을 때 이 세수 A, B, C의 등차 중앙이 되려면 이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B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항 B가 나온 거죠. 괜찮아요? 이게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같다 해서 푼 거야. 엄밀히 말하면 다시 한번 써볼게. B-A라고 하는 간격하고 C-B라고 하는 이 간격이 같아야 된다. 왜? 등차 수열이니까. 그래서 얘를 B를 기준으로 다시 썼더니 2분의 A 플러스 C가 나오더라. 됐죠? 근데 만약에 얘가 등차 중앙이 아니고 여기다 조금 다르게 해볼게. 여기 노란색으로 할게. 아까 노란색 했으니까 등비 중앙. 이 B라는 값을 등비 중앙으로 해석하려면 결국에 아까 등차 수열에서 뺄셈을 했으니까 등비 중앙, 등비 수열에서는 뭘로 하면 되겠어요? 빼기가 아니라 나눗셈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B를 A로 나누고 C를 B로 나눈 게 같겠죠. 아까 그 등차 수열에서 뺄셈이 등비 수열에서 나눗셈으로 봐도 되니까. 괜찮아? 그럼 얘를 B를 기준으로 다시 쓰면 B의 제곱은 AC니까 B는 양수를 전제 안 깔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라는 식이 완성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등비 중앙, 등차 중앙은 뭐 새로운 용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항, 등비 수열에서 가운데 항을 찾는 것 뿐이에요. 근데 등차 수열의 특징은 이 B라는 이 어떤 특정한 항을 기준으로 앞으로 갈 땐 더해서 가고 뒤로 갈 땐 빼서 가니 결국에 가운데 있는 값은 평균값을 구하는 느낌이라고요. 그러면 이 등비 수열은 앞으로 갈 땐 곱해서 가고 뒤로 갈 땐 나눠서 가죠. 그러면 등비 수열도 어쨌든 약간의 평균값을 구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눈치가 빠른 친구는 보이신가요 혹시? 얘를 평균의 입장에서 보면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고요. 평균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기하 평균이라고 불러요. 얘는 산술 평균, 얘는 기하 평균. A하고 C가 둘 다 양수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인데
산술 평균의 의미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평균이라고 말하는 건 다 산술 평균이라서 그냥 저렇게 납득이 되는데 루트 AC라고 하는 건 기하 평균, 즉 이런 게 곱셈과 관련돼서 뭔가 평균을 구해야 될 때는 기하 평균을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간단한 예시로는 올해 경쟁 성장률이 뭐 8%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뭐 10%면 2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 몇 프로냐 그거를 2로 나눠서 9%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혹시 관심 있는 친구 있으면 검색 한번 해보시고 등비 중앙은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 4번에 1번 같은 경우는 8하고 x하고 18이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거기 써져 있는 말 보시면 그러면 8하고 18을 기준으로 봤을 때 x라는 값이 등비 중앙이 돼야 되니까 8하고 18을 곱한 값하고 가운데 있는 x 값을 제곱한 거는 같아야 돼요. 근데 8하고 18 곱하면 얼마? 얼마? 16하고 9를 곱한 거랑 효과가 똑같죠? 그래서 4하고 3의 제곱인 144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x는 12가 되죠. 됐습니까? 참고해 보시고 일단 여기 등비 수열과 관련돼서는 일단 이 정도만 일단 가볍게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실제로 아마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시험 문제 상황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쪽은 솔직히 등비 수열 쪽보다는 오히려 등차 수열 쪽이 좀 더 어렵게 많이 나오고 그거는 약간 등비 수열 쪽은 지수함수 느낌이라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쉬운 약간 직관적인 그런 특징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등차 수열은 생각보다 이게 1차 함수,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평소에 많이 다루는 다항함수 쪽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등차 수열 쪽은 난이도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짜 난이도 높아지려면 등차하고 등비가 섞일 때도 있지만 이런 거 감안하셔서 등차 수열에 대한 학습은 좀 더 깊게 하시고 등비 수열은 기본 개념 정확히 익히시고 등비 수열일 때 가장 중요한 이 공비라고 하는 것과 어떤 수열의 규칙성 같은 걸 어떻게 찾아갈지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